이번 시간에는 2교시 3교과에서 지역사회복지론 25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보호를 위한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 이론의 기초한 실천을 계획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아동보호를 위한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보호를 위한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사회체계 이론에서 관점에서는 사회체계 이론의 관점에서는 학교나 병원과 같은 아동 관련 하위체계를 조사하고 방문할 계획이다. 사회체계 이론이라고 해서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하위 구성 요소들의 상호 의존이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동 관련 하위체계를 분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생태학 이론의 관점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아동 관련 지역사회 활동을 조사할 계획이다. 생태학 이론이라고 해서는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생태학 이론은 사회의 진화론의 바탕을 둔 적자 생존론의 기초를 합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았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자들은 도태되어 왔던 그런 긴 역사 흐름 속에서 어느 조직이 살아남고 어느 조직이 도태되었고 어떤 활동이 유지되었고 어떤 활동은 소멸되었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생태학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생존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긴 세월을 이끌어가면서 환경에 적응하거나 환경에 거역하면서 생존하고 도태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마을은 모두에게 안전한 마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지역사회의 호혜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자본이라고 해서는 무형자산이죠.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 내부에 존재하는 서로 이익이 되고자 하는, 서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또 그런가 하면은 서로를 믿고 의존하는 이런 호혜성이나 또는 상호 의존성이나 지역 주민들 간의 네트워킹의 정도나 또는 뭐 신뢰성이나 이런 것처럼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지역사회의 전체의 응집력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무형의 자산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로건은 지역사회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갈등 이론의 관점에서 학부형의 연대가 중요하므로 비학부형은 참여 연대에서 제외할 것이다. 갈등 이론에서는 당연히 갈등은 상존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걸 그렇다 해서 기능론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악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상존하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 서로 조과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자. 그렇게 해서 꼭 학부형 연대가 중요한데 비학부형이라고 해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비학부형도 참여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한다 이게 틀린 거군요. 답은 기역, 니은,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26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 이론은 지역사회는 공간을 점유하는 인간 집합체로서 경쟁, 중심화, 분산, 분리 등의 현상이 존재한다. 뭐 좋군요. 역동적 진화 과정. 더 뒤에나 역동적 진화란 말도 나와 있지만 중심화, 분산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경쟁, 적자 생존, 또 중심화, 분산 단어는 생태학 이론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167페이지. 27번에 보시면 지역사회가 변화에 순응하면 살아남고 순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자연의 섭리. 이거 뭐 적자 생존론이죠. 중심화나 분산의 개념을 이용해서 지역사회 변환 과정을 설명한다. 생태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에서 갈등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호만스와 블라우에 의해서 형성된 이론이다. 호만스와 블라우에 의해서 형성된 이론이다. 이 호만스와 블라우에 의해서 형성된 이론은 이것은 사회교환 이론입니다. 사회교환 이론.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불평등 관계를 바꾸지 않는다. 갈등 이론은 불평등 구조를 타파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건 맞는 거죠. 인간이 환경과 고려하면서 적응과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태학 이론이 되겠어요. 알린스키의 지역사회 조직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알린스키는 시카고 노동자 거주지역에서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이끌어갔던 것이 알린스키란 사람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갈등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불평등 관계를 타파하고자 한다. 지역복지 실천, 알린스키에 영향을 미쳤다. 다 좋습니다. 거기에는 그 선후구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억번은 사회교환 이론, 디귿번은 생태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니을번은 선후관계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어도 니은, 리을번이 되겠습니다. 니은번만 있는 건 아니니까. 29번에 보시면 자원동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원동원, 지역사유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유는 외부에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자원에 의존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 자원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수동적이고 끌려만 다니는 피동적 존재는 아니고 지역사회는 대단히 자율적이며 능동적 존재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중에 특히 정치적, 경제적 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이론이라고 분리시키기도 합니다만 보통 자원 동원 이론이나 또는 이 정치, 경제 이론을 같이 믹서시켜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자원 동원 이론 게 보시면 사회적 불만의 팽배가 사회운동의 직접적 원인이다. 이건 틀린 거지요. 사회운동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불만 때문에 터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가 지역사회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자원동원 이론입니다. 그 때문에 자신들의 견해가 지역사회의 정책 결정에 반영될수록 하기 위해서 동원력을 기우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운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의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자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자본 이론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의사결정 시 각 조직 간 자원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자원 불균형 다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 동원 이론은 힘 의존 이론에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권력 의존 이론, 힘 의존 이론으로서는 여기 자원 동원 이론이나 사회 교환 이론이나 갈등 이론 등을 대표로 들고 있습니다. 자원에는 연대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죠. 자원에도 다 연대성. 답은 여기 다 연대성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대성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시죠. 30번에 보시면 지역복지 실천 이론.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원한다. 조직 발전을 위한 구성원의 모집, 자금학 중 직원 고용에 있습니다. 외부 체계와의 종속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회원 수를 늘린다. 이게 바로 자원 동원 이론이 되겠어요. 어쨌든 조직은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이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연대성을 강조합니다. 편지 쓰기, 또 전화 걸기, 투표하기, 청원서 작성하기 등등등을 통해서 어쨌든 이 사회운동 조직이 정당성을 얻는 이런 방법은 동원력이 얼마나 크냐도 있지만 그거에 의한 사회 저항이 얼마나 강력했느냐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31번에 보시면 31번에 보면 사회교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교환 이론 호만스와 블러우에 의해서 체결된 이것이 되겠는데 교환 자원이 고갈되면 지역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회교환 이론, 교환 자원이 고갈되면 지역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교환 자원에는 유무형의 것이 있다. 상담, 기부금, 정보, 의미, 힘 등 무형의 것도 있다. 힘 균형 전략은 하드캐슬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경쟁 전략, 재평가 전략, 또 강압 전략, 연합 전략, 호혜성 전략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생존을 위하여 외부 재정적 지원에 의존한다. 이것은 자원동원이나 권력 의존 이론 중에 하나인 자원동원 이론, 그중에 경제적 자원에 의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회교환 이론이 아니라 자원동원 이론, 권력 의존 이론 중에 하나, 자원동원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조금 전에 말했던 문제가 나와 있네요. 하드캐슬이 제시한 전략 중 A, 정신보건센터가 사용한 전략은 하드캐슬은 힘 균형 전략을 이끌어가는데 재평가 전략 또는 호혜성 전략, 경쟁 전략, 연합 전략, 강제나 강압 전략을 쓰는데 A 정신보건센터는 B 정신병원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의뢰받고 있다. 최근에 B 정신병원이 클라이언트를 의뢰해주는 조건으로 입원 환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에 A 정신보건센터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인적 자원을 그냥 무상으로
조달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A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자원봉사 인력을 고려할 때 이 조건을 들어주기가 어려웠다. 이에 인근에 있는 시정신병원과 새롭게 연계하여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의뢰받기로 했다. 과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갑질하는 A정신, B정신병원에 대하여 경쟁 전략을 사용해서 너 그런 식으로 너희와 거래 않는다. 이렇게 해서 경쟁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설서 보시면 됩니다. 33번 다시 한번 보시고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170페이지 34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은 지역사회 하부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하위 체제들 간의 상호작용은 체계이론입니다. 하위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우전성 체계이론. 지역사회 안팎, 역동적 변화에 대한 현상을 설명한다. 자, 역동적 변화에 대한 현상을 설명한다. 역동적 변화. 자, 이건 놔두시고. 사회운동 조직들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한다. 사회운동 조직들 간의 역할과 한계라는 것은 이건 자원동원 이론이 되지요. 자원동원 이론. 모든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의심을 갖는다. 세상에는 절대적, 객관적 이런 말은 존재한다. 상대성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회구성주의나 구성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부가 체계이론이군요. 다음에 사회운동 간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한다. 이건 자원동원이론. 답은 하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의 주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원동원이론은 재정자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소수자 권리 옹호를 위한 실천에는 유용하지 않다. 여기도 자원동원 이론이 아닌 건 없겠지만 꼭 재정자원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죠. 유무형의 모든 자원에 동원을 주되 특히 인력자원의 동원을 위하여 사회운동에 대한 역할이나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자원보다는 사회운동의 역할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 자원동원 이론. 갈등이론은 갈등을 둘러싼 연대와 권력 형성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행동 모델에 유용하다. 그래서 사회행동 모델은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자 하는 점에서 갈등 이론을 반영을 합니다. 비영리 조직, 사회교환 이론은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나 네트워킹 활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아니죠. 교환 자원이 고갈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교환 자원에는 유무형의 것들이 다 있다. 서비스, 돈, 영향력, 의지, 의미, 에너지 등 또 그런가 하면은 이들의 교환을 위한 또 다양한 기술로서는 마케팅이나 네트워킹, 협상 이런 등등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체계 이론은 보수적 이론으로 비판을 받지만 지역사회 구조, 기능을 설명할 수가 그렇습니다. 답은 니은번, 리을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36번에 보시면 사회자본이 갖는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자본은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넣고 지역사회의 응집력,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호혜성, 신뢰성, 네트워킹, 규범 이런 등등을 말하고 있는데 사용하면 할수록 총량이 증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다. 동시에 교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한번 획득되더라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믿음이 존재한다.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이익이 공유될 수 있다. 호혜성이 있습니다. 사용할수록 총량은 증가합니다. 1번이 틀린 거죠. 다음에 37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실천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그러면 어떤 지역사회의 문제가 확인이 되거나 문제가 인식이 되면 그에 대해서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은 무엇을 언제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 욕구 사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욕구 사정을 하게 되면 사정 결과에 따라 개입 전략을 수립해서 목표 설정하고 자원 동원하고 이런 것을 개입 전략을 수립해서 지역복지 실천을 실행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문제 발견 및 분석 단계는 행동으로 변환시키는 실행 단계 이전에 있는 거죠. 이거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이전에 있는 겁니다. 평가 단계에서 총괄 평가는
평가에는 단계를 본다면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총괄평가는 모든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계획 및 동원 단계는 실행 단계, 자원계획 및 동원 단계는 사정이 끝난 이후에 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 전 단계에서 목적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자원계획이나 동원 단계, 동원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 만들고 실행을 합니다. 틀린 거죠. 목적과 목표 설정 단계는 욕구 사정 이후에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포럼은 자료 수집 단계이기 때문에 욕구 사정 전 단계에서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39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정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문제 정의 및 문제 확인. 다음에 실천계획 수립은 사정이 끝났다는 거지요. 사정이 끝나면 동원계획, 이런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해서 실행하고. 또 여기는 사정이 나와야 되겠죠. 사정.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 중 욕구사정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을 모두 고르면 욕구사정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자, 교재에서 다루지 않고 프로그램의 적절성, 지역사회 문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집단 간의 합의 도출, 지역사회의 사회구조와 경제적 상황. 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사정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들은 무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정 단계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사정 결과 이후에 계획을 설정할 때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 동원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할 때 나오는 것이지 이거 사정 단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사정 결과 동원 계획을 할 때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 변화를 위한 집단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보면 계획 설정 단계나 목표 설정 단계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사회구조, 경제적 상황, 지역 주민들의 요구. 자, 이것이 사정 단계에서 나올 겁니다. 나머지는 사정 단계 이후에 있을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욕구 사정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사정이 뭐예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뭘까?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사정 단계입니다. 답은 니을번이 되겠죠. 다음에 41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욕구 파악 방법은 방법이 나와 있네요. 자, 지역사회 욕구 파악 방법은 우리가 조사론에서도 본 것처럼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양적 방법으로서 프로그래밍 된 모니터링 또는 구조화된 서베이 또는 사회지표 이용기법 같은 것도 있지만 질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지역사회 포럼이나 명목집단기법, 초점집단기법, 델파이기법,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 또 인터뷰 등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역사회 내 집단의 이익을 수렴하여 욕구조사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지역 주민을 한자리에 모아, 이 말은 지역사회 포럼과 명목집단이라는 얘기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나 이슈를 제시하도록 하고 참가들로 하여금 열거든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것. 명목집단 기법이 제기만 하도록 하되 거기에서 이유제시나 이유제기나 질문이나 토론은 허용하지 않고 단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우선순위만 매기도록 하는 것은 명목집단 기법.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73페이지 42번에 욕구조사 후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 서베이는 수요자 중심의 욕구사정에 적합하다.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로 이끌어가는 욕구조사 방법 좋습니다. 지역자원 재고조사는 욕구사정에서 욕구사정과 자원사정을 가지고 이끌어지는데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에 대한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 사회지표조사는 지역사회 주민 욕구의 장기적 변화를 파악한다. 사회지표조사는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통계 자료 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지역사회 포럼은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아니죠.
지역사회 포럼이나 명목집단기법은 주민 전체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공개 토론을 하도록 하면은 지역사회 포럼, 공개 발표만 하도록 하면 명목집단기법이라고 그랬어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지역사회 서베이가 되겠습니다.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편중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그 어떤 부류에서만 자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의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번에 보시면 욕구조사에서 지역사회 공개토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지역사회 포럼, 공개토론이 나와 있는데 모든 지역 주민들이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는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역사회 재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는 것은 우리 이상입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 진짜 전문가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가만히 있는데 나서기 좋아하는, 말이 먼저 생각보다 앞서는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낮습니다. 현실적 실행 가능성은 높죠.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익 집단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답은 니을번. 답은 니을번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 지역 전체 주민이 모여서 자유롭게 모든 재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도 높고, 하지만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명목 집단 기법이 되겠습니다. 44번에 보시면 다 이 욕구조사나 자료 수집은 조사론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욕구조사의 방법으로 각각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2차 자료 기법으로 사회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접 수집하는 방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델파이 기법이 되겠는데 직접 수집한다니까 좀 수상합니다. 지역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수집하는 것은 지역사회 서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뭐 직접이란 단어가 수상하지만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기서 결국에 관련되는 것은 뭐 거기밖에 없군요. 답은 1번밖에. 왜냐하면 1번이 사회지표기법, 그리고 디귿번이 지역사회 서베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2번, 3번의 주요정보 제공자 조사가 유사하게 간다고 해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델파이 기법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45번에 보면 초점 집단 조사와 델파이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점 집단 조사에서는 익명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익명 집단의 상호작용은 델파이 기법이고 초점 집단 조사는 이해관계자 집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초점 집단 조사는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초점 집단 조사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 진정 이해 당사자들만 모여서 알아봐야 할 것만 알아보기 때문에 타당도가 높지요. 타당도를 알아봐야 할 것을 알아보기 때문에 직접 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것은 타당도가 높습니다. 초점 집단 조사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이 불가능하다? 아니죠. 이해관계자들끼리 서로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자유 토론을 하게 될 겁니다. 델파이 조사는 비구조화된 방법으로, 델파이 조사는 정형화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끌어갑니다. 비구조화가 아니라 구조화되고 반복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 틀린 거. 이게 옳은 것들 찾고 있군요. 델파이 조사는 대면, 아니죠. 익명성을 보장하는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답은 2번밖에 없네요. 다음에 46번은 이제는 46번 그리고 47번, 47번은 이제는 명목 집단 기법과 초점 집단 기법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해설서를 가지고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설서를 읽어보시죠. 17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로 넘어가게 보면은, 자,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에서 목적과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적은 미션보다 어떤 과업보다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목적과 목표 설정에는 클라이언트를 참여시킬 수 없다? 아니죠. 목표 설정이나 목적 설정, 목적을 좀 더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과정으로 세분화한 것을 목표라고 하는데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참여 전제를 합니다. 목표들은 목적에 통합될 수 있어야 된다. 결과 목표는 표적 집단을 어떤 상태로 향상시킬 것인가를 담고 있어야 된다. 과정 목표는 무슨 일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기술해야 한다. 자, 이건 이론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2번이 워낙 구체적으로 목적 설정이나 목표 설정에는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이거든요. 클라이언트의 참여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9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에서 가장 나중행해지는 것은 가장 나중행해지는 것은 당연히 평가 및 피드백이지요. 자원 파악, 욕구 사정. 바로 욕구 1, 2번은 욕구 사정의 영역이지요. 그래서 욕구 사정과 자원 사정. 그리고 나서 실천 계획 수립 및 홍보, 목표 설정, 그리고 계획 수립 나와 있고 성과 측정, 그리고 측정 결과에 대해서 평가. 이 중에는 4번밖에 없네요. 50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 중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평가는 인행사, 또 법제로를 빼놓고는 다 나올 거예요. 평가는 변화의 장점이나 가치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사회적 과정이다.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초기에 등장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진행 중에 계속 이끌어가는 겁니다. 효율성 평가는 투입 비용과 산출 단위, 비교, 양으로 평가한다. 과정 목표의 성취 여부는 과정 목표의 성취 여부, 모니터링 평가라든지 이런 과정 목표의 성취 여부는 질적 기준에 의합니다. 양적 기준에 의하는 것은 총괄 평가가 되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일반적으로 효과성 평가의 속성을 갖는다. 좋습니다. 그냥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시면 176페이지가 나와 있군요. 자, 거기에 보면은 지역사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사정을 해야 하는데 다음 지역사회 사정 과정 중 사회복지사가 확인한 변수는 A.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에 사는 노인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분야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동주민센터, 후원금을 지원하는 종교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역사회 사정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뭘 찾아낸 거예요? 사람, 사회문제, 가치, 자원의 유용성, 서비스 전달 체계를 찾아낸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까지 봤고 52번부터는 이제는 지역사회복지 모형, 실천 모형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2번부터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